네, 저희는 시금치에서 분리한 자연과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전자를 추출하는 것을 연구해본 김은결, 이남용, 이지훈, 정재경입니다. 일단 먼저 목차입니다. 일단 먼저 실험 동기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험적 방법,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는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근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게 정확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이런 에너지원을 연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한 줄기의 빛, 한 송이의 장비 같은 희망을 발견했는데 바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우리 지구의 자랑, 우리 지구의 자부심인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광합성에는 일단 먼저 순환적 광행산화와 비순환적 광행산화가 존재하는데 이 그림은 비순환적 광행산화에 해당됩니다. 보이다시피 관계 1과 관계 2가 이 과정에 관여하며 여기서 관계 2가 빛을 받게 되면 색소 분자의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에너지를 전달하여 인접한 그 색소 분자의 그 전자를 들뜨게 합니다. 이는 계속 전달되어 가지고 저기 보이다시피 P680 염록소 A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비순환적이랑 순환적 중에 얘는 순환적 광행산화에 해당하는데 보이다시피 비순환적 광행산화와 다르게 관계 원만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실험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일단 식물을 외부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 시스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pH와 염농도를 맞추려고 버퍼를 제조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조하여서 사용한 버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버퍼 4와 버퍼 8입니다. 버퍼 4는 50m몰 pH 7.0의 소듐 포스페이트 버퍼로 10m몰의 NaCl 농도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버퍼 8은 50m몰의 pH 8.8 트리스 HCl 버퍼로 트리톤 X, 계면활성제인 트리톤 X 100에 3% 농도를 갖도록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과정은 시금치 착즙입니다. 먼저 시금치를 증류소로 깨끗하게 씻은 뒤에 착즙기에 갈고 큰 이물질을 거르기 위해 거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심분리를 시켜준 후에 하등액을 얻고 다시 거기에 버퍼 4를 첨가하고 원심분리를 시켜줍니다. 이 원심분리를 시킬 때 주의할 점은 일단 무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전자적으로 이용해서 무게를 맞춰주고 코니컬 튜브를 대칭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등액을 얻은 뒤에 거기에 증류수 20ml를 넣고 다시 원심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얻은 하등액에 얻은 원심분리를 통해서 얻은 시료를 소니케이션과 볼텍스 기계를 이용해서 다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심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얻은 시료를 액체 질소에 넣어 얼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액체 질소에 넣어 얼리게 되면 내부의 기체가 얼어서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서 입구를 킴테크 휴지로 막은 다음에 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동결건조 기기에 넣어서 잘 말려주고요. 말려서 파우더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 60mg을 따서 버퍼 4 10ml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기기에서 30분 동안 45도씨에서 인큐베이션한 버퍼 8을 20ml를 용액에 넣어주고 다시 이 얻은 용액을 30분간 45도씨에서 인큐베이션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료를 시린지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광 파손과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좀 낮아야 하기 때문에 용액을 10배를 희석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흡광도와 발광 파손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광 파손 측정은 10배 희석시킨 시료를 큐브에서 넣은 다음에 큐브에서 PL에 넣습니다. 그리고 측정 파장 범위는 450에서 800나노미터까지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흡광도는 이 마찬가지로 10배 희석시킨 용액을 큐브에서 넣은 다음 UV 비저블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 파장 범위는 300에서 800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러닝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용동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전기용동을 할 때 사용한 젤은 STS 페이지라는 젤입니다. 이 젤은 러닝 젤과 스태킹 젤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만들어둔 STS 페이지 젤을 전기용도 버퍼에 담근 다음에 외래 스탠다드 왼쪽에서부터 스탠다드 5마이크로리터, 그럼 시료 4가지 종류, 착즙기,
에서 만든 시료 원심 분리를 시켜서 상층액을 버리거든 하층액, 그럼 45도씨에서 변성시킨 단백질을 버린 액, 그 아까 지금 버린 액에서 20마이크로리터 필터를 처리한 다음에 필터 처리한 액 10마이크로리터에 증류수를 10마이크로리터 넣은 시료, 이렇게 해서 20마이크로리터씩 4매를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전압을 70V로 약하게 걸어줘서 모두 시료가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전압을 강하게 해줘서 끝까지 시료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젤을 꺼내서 염색약을 넣고 30분간 염색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 염색약을 빼 젤을 세척하고 디스테이닝 용액을 넣어서 염색약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 식물의 광합성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삼전극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삼전극 실험할 때 저희가 작업전극으로 사용한 것은 이 시금치 시료를 떨어뜨린 극판, 기준 전극은 AgCl 전극, 상대 전극은 PT 전극을 이용했습니다. 이 삼전극 실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사이클릭 볼타메트리인 CV입니다. CV는 소더 시뮬레이션에 삼전극을 넣은 뒤에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압을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하면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CA는 CV 결과에서 빛의 유무에 따라서 전류 차이가 가장 컸던 전압에서 삼전극을 넣어준 뒤에 일정한 주기로 빛을 껐다가 켰다를 반복하면서 빛이 있을 때 얼마나 전자를 많이 방출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PL 기기로 발광도를 측정했는데요. 관계원에서 주로 흡수하는 파장대인 700나노미터 부근의 파장대에서 발광 세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추출액의 구성 성분으로 관계원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광 세기가 700나노미터가 아닌 680나노미터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그 관계원에서 0하고 700나노미터에만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사이에도 여러 에너지 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UV 비저블이라는 기기로 흡광도를 측정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물로 대조근을 이용했고요. 주황색이 추출액에서 얻은 흡광도입니다. 여기 430나노미터와 680나노미터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추출한 용액에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와 엽록소가 해당 파장의 영역을 흡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S 페이지 젤을 이용한 전기 영동 실험입니다. 왼쪽은 스탠다드 겔이고요. 그 중간은 실제로 전기 영동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관계원의 밴드 사진입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겔의 왼쪽부터 순서대로 스탠다드, 착즙기에서 나온 액, 원심 분리시킨 침전물, 45도 변성 후 원심 분리로 얻은 상등액, 그리고 이 상등액을 20마이크로리터 필터 후 TBS 버퍼로 투석시킨 용액입니다. 착즙기에서 나온 첫 번째 액의 밴드가 흐리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두 번째 밴드가 진하게 나타내는데요. 이는 원심 분리시킨 침전물을 적은 양의 증류수로 희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의 밴드가 관계원의 밴드와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전극 실험에서 분리한 데 비해 네 번째 밴드는 TBS 버퍼로 투석시켰기 때문에 전극 실험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V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전류의 값이 거의 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프를 확대한 것이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빛의 유무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극이 빛을 통해 전자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A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주기로 빛을 켜주었다 꺼주었다를 반복하였는데, 빛을 켜주었을 때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고
빛을 꺼주었을 때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빛을 켜주었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빛이 켜지면 추출한 관계에서 광전자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L 실험과 UV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시금치에서 광합성 단백질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V 실험과 CA 실험을 통해 저희가 극판에 빛을 쬐어주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저희가 만든 극판에서 광전자가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동 실험의 결과로 저희가 4가지 시료를 이렇게 전기용동을 해보았는데 각각 시료에 어떤 단백질들이 추출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은 단순히 광합성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극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저희가 나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노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를 얻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식물에서 광합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실험을 했고 또 이외에도 식물 뿌리 주변의 미생물들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법들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식물이 이제 전지로서 활용되는 방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